길동님 커피 한잔 딱 하시고 졸으시면 안됩니다. 요거 제가 쓰는 전략이고 대부분의 저한테 예전에 많이 배우셨던 분들은 요 전략을 많이 써요. 예, 길동님 감사합니다. 요런 전략을 많이 쓰는데 자 보셔요. 지금 선물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됐어요. 요렇게 되면 선물이 지금 상방의 가능성이 좀 큽니까? 이 패턴으로 뭡니까 여러분? 이게 지속형이지만 중간에서 나타나야 되지만 여기 지금 저점 싸움을 하고 있고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이 일치시키니까 요 매물대가 붕괴되면 990 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가지고 요게 아랫방향으로 내려오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미리 예를 들어서 제가 매도를 했어요. 259.50에 이제 예를 들어서 딱 매도를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얘가 이제 오르는 거예요. 매도해서 이렇게 내려오면 우리가 수익 딱 확보하면 끝나는 거죠. 해피하고 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259.50에 매도를 딱 했는데 얘가 막 올라가서 이제 260.50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깝깝한 거죠. 우리가 여기서 뭘 이렇게 매도하면서 우리가 같이 가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예? 만약에 우리가 선물을 매도하게 되면 예를 든 거예요. 선물을 매도하게 되면 우리가 같이 가야 될 게 뭐예요? 매도 주문 딱 나가자마자 우리 강님 뭡니까? 매도 주문 나가자마자 우리가 반드시 또 같이 병행해야 될 게 뭐예요? 아닙니다. 선물 매도 주문 나가자마자 여러분들 병행해야 될 게 뭐예요? 손절을 들어가야 돼요. 손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내가 259.50에 이걸 매도한다 그러면 손절매가 예를 들어서 나는 하락할 거라고 지금 매도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락 안 하고 얘가 올라오면 적어도 나는 260 올라가면 뭐 이걸 스탑로스 하겠다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이거 없이 파생시장에 들어오는 건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손절은 정해놓고 손절 가격이 올라왔는데 에휴 저러다가 또 내려오겠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뭔가 지금 종가는 다가오고 내일 이렇게 되면 폭등할 것 같고 이러면 이제 정신적으로 굉장히 압박감에 시달리면서 이성적인 판단을 못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립니다. 이거는 원래 파생시장 공부가 다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도 중간중간 사고를 하도 치셔가지고 미리 한번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손절을 해놔야 되는데 손절을 안 만들어 놨다거나 안 그러면 손절을 만들어 놓고도 진행을 안 한 벌을 받아야 돼요. 벌을. 선생님한테 벌 받죠. 벌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벌 받는 걸 막 뭐 상품으로 주는 거 아니잖아요. 상품으로 안 줬으니까 여기서 일단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259.50에다가 이렇게 내가 매도를 해놨는데 얘가 260.50을 돌파했어요. 1포인트면 우리가 뭐 손절매도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252.50이 됐어요. 그게 3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손절하기에도 너무 손실폭이 큰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수익을 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손절을 하기에는 3포인트가 내가 손절을 안 지켜가지고 3포인트가 너무 크고 이거 내일 내려오면 괜찮을 것 같은데 대부분 이렇게 올라가면서 마무리하면 내일도 올라가잖아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지 않아요? 올라가니까 이제 손실폭이 막 5포인트, 6포인트로 커질 것 같아요. 그럼 손실 규모가 커지니까 거기에 매도하지 않고 방어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시장의 변동성입니다. 변동성 체크할 것 1번 길동님 받아 적으십시오. 매매 실패했을 때 변동성 체크할 것 1번 그다음 타이핑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다 타이핑 하세요. 변동성 체크할 것 이렇게 내일 이제 매매를 실패했어요. 그럼 이제 변동성을 딱 체크를 하면 우리가 변동성 체크를 하려면 가장 먼저 보는 게 뭐예요? 보폭이잖아요. 보폭. 내일 만약에 윗방향으로 진행되면 적어도 평균 보폭 이상 움직인다고 생각해야 돼요. 네. 그러면 평균 보폭 이상 움직인다 그러면 가장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ATR입니다. ATR. 그죠? 변동성 체크 2번에 ATR 이렇게 보면 ATR이 4.30이에요. 자 그러면 4.30이 되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259.50에 매도를 해놨는데 이게 261.50이 됐어요. 근데 내가 지금 3포인트 손실 아닙니까? 3포인트 손실인데 내일 내려오면 괜찮지만 얘가 하루 변동성을 움직일 만큼의 4.3포인트가 더 올라버리면 내가 7.3포인트를 손해보는 거니까 이거 엄청난 거죠. 막
하늘이 노래질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리스크를 줄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손실 확대되는 걸 막아야 돼요. 막아야 되려면 자 4.3포인트입니다. 요거 금액으로 계산하면 얼마예요? 그러니까 이제 3포인트 정도를 3포인트 플러스 마이너스 소폭 정도에서 이제 리스크를 막을 거예요. 막는 방법을 보여드립니다. 4.3포인트면 이게 그 현금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4.5포인트 정도 잡고요. 현금으로 환산하면 얼마예요? 4.5포인트면 자 길동님 4.5포인트면 현금으로 환산하면 얼마입니까 이거? 예 225만원이에요. 그러면 225만원을 어디로 만들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옵션으로 만들어야 돼요. 옵션. 그러면 이제 옵션 쪽을 이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상방향으로 이제 내가 하방향 매도를 해놨는데 상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물론 손실폭이 잡을 때는 분명히 오버나이트 하면 안 됩니다. 손실폭이 클 때 지금 우리가 대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오버나이트에서 혹시 내일 안 오르고 내려오면 손실폭을 줄일 수 있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럼 자, 옵션 쪽으로 가봅니다. 225만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옵션 쪽으로 딱 넘어가 보니까 자 이게 9월물이에요. 그리고 지금 지수대가 259에 259면 우리가 지금 그 현물로 환산을 해보니까 259 정도면 지금 우리가 지수가 행사 가격으로 보면 현재가 여기가 등가격이잖아요. 여기서 매도를 해놨는데 내일 4포인트 정도가 선물 지수가 올라온다 그러면 거의 우리 코스피 200도 그 수준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선물이 4포인트 올라 그러면 지수가 한 30포인트 정도 오르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한 1포인트가 선물 1포인트가 종합지수로 한 7, 8포인트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포인트가 좀 안 돼요. 그러면 8포인트 정도 잡으면 내일 4포인트에서 5포인트 범위가 평균 범위라 그러면 32포인트에서 예, 그 4포인트에서 5포인트라 그러면 한 40포인트 움직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맞나요? 여러분? 선물 2포인트가 현물에서 약 한 8포인트에서 8포인트 정도 움직여요. 그러면 우리가 4포인트에서 내일 평균적으로 5포인트 최악의 경우 4포인트에서 5포인트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예상을 했을 때 현물로 보면 30포인트에서 40포인트 정도 움직여요. 그러면 지금 지수가 1940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내일은 맥시멈 잘못하면 1970 아니면 1980 정도까지 오를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들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여러분들 요거 맞아요. 그러면 내일 한 1970이나 80 정도 오를 수 있다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내가 선물을 매도해놨지만 콜옵션을 보는 겁니다. 콜옵션을 보면 지금 262.5나 265짜리 있죠. 이게 지금 1970하고 1990포인트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262.5 하고요. 여기 262.5, 265짜리가 요게 1970하고 1990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요거를 지금 사놔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봅시다. 내일 만약에 지수가 30포인트 올랐어요. 그러면 선물 움직이면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요거는 이제 그때 상황에 따라서 틀리지만 지수가 30포인트 움직이면 콜은 몇 프로 수익 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지금은 이제 뭐 단 하루 지났으니까 오늘이 첫날이니까 좀 덜 하겠지만 우리 강님 보통 지수가 30포인트 오르면 그 선물이 저기 그 한 100% 정도 오르나요? 100% 오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현물이 30포인트 오르면 옵션이 이거 한 100% 정도 올라요?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예, 100% 이상이 될 거란 말입니다. 예, 100% 넘어요. 예, 그 100% 넘습니다. 100% 넘게 올라요. 그럼 여러분들이 택하십시오. 그럼 여기가 3.15에 사가지고 100% 요거
3.159 이게 100%가 되면 6. 뭐 얼마 될 거 6.3 정도. 그러면 내가 이게 100%를 올랐다라고 했을 때 150만 원을 벌 수 있잖아요. 그죠? 150만 원 버나요, 여러분? 100% 올랐다 그러면 150만 원 플러스예요. 그러면 저쪽에는 얼마 손해 보는 거예요? 저쪽에는 우리가 지금 선물 쪽에서 손해 보는 게 225만 원이잖아요. 모자라죠? 여러분 모자라죠? 그럼 여기서 하나를 또 올리는 거예요. 두 개를 사는 겁니다. 그럼 3.15를 하나 사고요. 3.15를 아예 위에 거로 사면 할 수, 왜냐하면 위에 것들은 변동성이 그렇게 크게 안 나와요. 외가격으로 가야 되는 게, 외가격이 변동성 크게 나오는 걸 아시죠, 여러분? 내가격보다 외가격이 변동성 큰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3.15를 하나 사놓고 저쪽에 가면 2.35를 하나 사는 거예요. 그러면 2.35가 내일 여기 또 2.35 오르면 약 한 120만원 정도 오를 거예요. 120만원 정도 오르면 270만원어치를 방어를 해놓는 거예요. 270만원어치. 그러면 내일 선물이 급등했다 그러더라도 콜 쪽에서 방어가 됩니까, 여러분? 콜 쪽에서 방어가 돼요? 이게 이렇게 콜 쪽에서 방어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수치보다 작으면 안 돼요. 수치보다 약간 크게 방어를 했어요. 그러면 내일 뭐 폭등을 해도 잠을 푹 잘 수 있어요. 왜냐면 내일 폭등해도 내가 콜에 방어를 해놨어요. 근데 문제가 그거예요. 내일 만약에 이제 오를 것 같아갖고 윗방향을 이렇게 해놨어요. 제가 이렇게 방어를 딱 해놨는데 내일 내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런 현상이 생겼었죠. 내일 또 내려요. 내리다 보니까 내가 259.50에다가 이거 매도를 해놓고 이게 261.50이 돼가지고 내일 오를 줄 알고 이렇게 방어를 딱 해놨는데 내일 이게 내려와가지고 260.50이 돼서 이제 손실폭이 한 50만원 줄든지 뭐 한 100만원 줄었어요. 그러면 보통 이게 한 10포인트 정도 움직이잖아요. 그죠? 10포인트 정도 움직이면 여기 선물은 어느 정도 움직일 것 같습니까? 저 옵션은 여러분 저기 한 10포인트, 1포인트 정도 움직이면 7, 8포인트, 한 2포인트 정도 움직이면 한 10몇 포인트예요. 2포인트면 내가 50만원 손해보는 거고 1포인트 움직이면 내가 100만원 정도 손해보는 겁니다. 어제 손해본 150만원에서. 그죠? 그죠? 얘가 다시 또 내려왔어요. 1포인트나 2포인트 내려오면 내 손실 규모가 줄어들지요. 50만원이나 100만원으로 150만원에서. 그잖아요. 요거 이해갑니까, 여러분? 근데 내일 폭등하지 않고 오히려 지수가 선물이 내려버리면 261.50짜리가 260.50이 된다든지 260이 된다든지 이러면 내가 어제 손실 본 게 줄어들잖아요. 선물 쪽에서.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이거 이해 안 가시나 보네. 요거 손실이 줄어들어요. 손실이 줄어들지만 여러분들 어디서 또 손실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 옵션 쪽에서 손실이 생기거든요. 근데 옵션 쪽에서 대부분 보면 10포인트 정도 움직임이 생기면 10포인트 정도 움직임이 생기면 여기서 한 보통 제가 알기로는 한 30%에서 한 40% 수준 정도 움직일 거예요. 예, 옵션에서 30-40% 손실이 움직일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40% 잡자고요. 맥시멈으로 40% 잡으면 여기가 한 1포인트 정도 손해볼 거예요. 1포인트 정도, 여기는 한 0.8포인트 정도 손해볼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한 40만원 정도 손해보고요. 여기도 거의 한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손해를 봐요. 맥시멈 한 40% 손해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봐도 만약에 이게 지수가 정상적으로 하락으로 왔을 때 옵션 손실폭보다 여기 선물에서 손실폭이 줄어드는 게 더 크겠죠, 여러분. 요거 이해하시겠어요? 보니까 옵션에서 손실, 내가 상방향으로 방어를 해놓은 거에 손실폭보다 선물에서의 그 손실 줄어드는 폭이 더 커요. 그러니까 보면 이런 방어 전략을 펼치면 여러분들이 더 이상 손실을 확대시키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되면 옵션 쪽을 바로 상방향으로 올라가면 끄세요. 상방향으로 올라가면 콜옵션을 가지고 끌되, 왜냐하면 이게 배수가 점점 커지니까요. 지난번에도 엊그제도 막 1000% 나왔잖아요. 1000%. 뭐 기본이 200%, 400%, 300% 나오고 더 끌되 만약에 하방향으로 내려와가지고
지수가 상방향으로 갈 것들이 하방향으로 내려오면 옵션은 즉각 얘는 손절매를 하고요. 요것도 기다려갖고 언제 올라올까 뭐 이런 거 기다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선물하고는 이거 틀린 거예요. 즉각 손절매하고 나머지는 선물 가지고 빠져나올 타이밍을 찾아야 합니다. 요게 전략완입니다. 전략완.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이해 안 하셨으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해하셨어요? 여기 전략1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여러분들한테 전략2를 제가, 전략2가 아니라 전략1을 제가 또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볼 거예요.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선물 제가 봤어요. 보니까, 이제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히히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바이 하자. 그리고 이거 진짜 안 변하네요. 지금 뭐 시간이 한 20분 지났는데 아직도 그겁니다. 259.50에 자 259점에 내가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했는데 이게 딱 가는데 256.50으로 맞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손절매를 안 했어요. 손절매를 안 했으니까 벌 받아야죠. 그럼 버리면 이익 낼 생각하지 말고 손실을 줄여야 돼요. 운이 좋아야 이익이 나는 거고 대부분 손실이 나는데 손실 규모를 얼마나 축소시키고 더 이상 확대시키지 않을까 이제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손절매를 못했으니까 벌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이제 리스크 여기서 뭐 나 스탑하고 그냥 나올래요 이러면 모든 게 다 해결돼요. 근데 스탑하기 전에 너무 손실폭이 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 체크해야 될 게 뭡니까? 오버나잇 하기 위해서 오버나잇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체크해야 될 게 뭐예요? 변동성을 체크하러 갑니다. 그럼 변동성을 체크하기 위해서 뭘 본다고요, 여러분? ATR을 봅니다. 그러면 자, ATR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해드려요. ATR이 4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이게 매수가고, 자, 여기에 지금 종가가 256.50이에요. 그러면 내가 내일 맥시멈 선물 시장이 얼마까지 움직일 걸 예상할 수 있습니까? 예, 252.50이에요. 여기는 각오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4포인트 정도면 우리 지수상으로 지수 움직임 폭이 어느 정도 되나요? 30포인트에서 40포인트, 38에 32포인트에서 한 40포인트 움직임을 예상해야 됩니다. 40포인트 움직임을 예상할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지수가 1940포인트예요. 1940포인트면 내일 지수가 하방향으로 만약에 간다 그러면 얼마까지 예측할 수 있습니까? 1900이죠. 그죠? 1900 맞습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루비님. 자, 1900이 맞아요, 여러분? 내일 그러면 우리가 지수를 1900을 예상할 수 있습니까? 자, 맞으면 1번 아니면 2번이에요. 저게 이해 안 되면 다시 설명을 부탁하세요. 그럼 제가 다시 설명드립니다. 자, 그럼 1900을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편성을 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뭘 사야 됩니까? 이제 뭘 방어해야 돼요, 여러분? 풋방어를 하러 가야 되잖아요. 풋방어. 그러면 딱 보니까 풋이 지금 보니까 1900선이 252.50입니다. 지금이 260인데 1900선이 252.50이에요. 그러면 252.50을 사야 돼요. 그러면 제가 오늘 지금 손해본 게 지금 150만원이고 내일 또 4포인트가 빠진다 그러면 총 350만원을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죠? 350만원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3.05 사가지고 내일 40포인트 빠지면 3.05로 내일 손해보는 폭이 메워집니까 여러분? 3.05 사서 내일 만약에 40포인트 올라가지고 대략적으로 한 풋옵션이 100% 났다 그러면 저 선물 쪽에서 손해본 게 메워지나요? 어느 행사 가격을 골라야 되는지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안 메워져요. 그러면 이거 해봐야 내일 요거 252.5짜리 사면 이거 내일 100% 나와봐야 150만원 밖에 못 벌잖아요. 근데 지금 이미 오늘 내가 150만원을 손실을 받고 내일 200만원이 더 손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내일 이거 100포인트 난다 그래도 이 손실도 못 메워버려요. 그러면 위에 큰 거 사면 되잖아요. 하는데 이 큰 거로 올라가면 내 가격에 있는 건 변동성이 큽니까 적습니까 여러분? 변동성이 작아요. 그러니까 외가격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외가격으로. 그러면 그거 하나, 그럼 내가 얼마가 더 필요해요? 350만 원을 터질 텐데, 손해볼 텐데, 내가 지금 버는 게 150 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 100만 원짜리가 하나 100% 올라가지고 100만 원짜리 들어올 게 하나 더 필요한 거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요거 같네요. 바로 밑에 거 같네요. 250짜리 2.44를 산 거예요. 그럼 내일 이것도 올라오면 또 100한 2, 30만 원이 생겨요. 그러면 270만 원이 방어될 수 있고 내일 만약에 예상대로 하락한다 그러면 선물에서 깨지는 돈들을 풋에서 복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복구할 가능성이 높아요. 맞아요. 근데 만약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끄는 거 가르쳐 드립니다. 진짜 빠졌어요. 40포인트. 40포인트 빠지고 여기는 지금 막 손실이 350만원, 360만원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로 바로 클리어 시키나요? 어제 이제 우리 이제 버러브로님이 바로 클리어 시켰는데 이게 지금 그걸 잘 몰라서 그래요. 이게 30포인트, 40포인트 빠져버리면 바로 클리어 시켜요? 선물이 4포인트 빠졌습니다. 그리고 올라올 기미가 없어요. 바로 클리어 시킵니까? 안 시켜야 돼요, 여러분. 홀딩을 해서 끌 거예요. 왜냐하면 당일에는 하룻밤 오버나잇 하는 리스크가 없잖아요. 당일에는 길동님. 왜냐면 우리가 혹시 자는 동안에 뭔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리스크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분봉을 켜놓고 저희랑 시장 상황 이렇게 안내할 때 그거 철저히 따르세요. 따르면서 이게 왜냐하면 진짜 하방향으로 가면 하방의 옵션의 변동성이 무지하게 커집니다. 이게 100%에서 안 끝나요, 여러분. 지수가 여기서 그 다음에 40포인트까지 빠질 때 100% 나왔다 그러면 여기 45포인트 빠지면 얘는 200%로 증가해요. 이게 50포인트 빠지면 얘는 400%로 갑니다. 옵션 쪽은 변동성이 배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오히려 전화위복이라고 손실 볼 걸 방어해 놓은 데에서 오히려 수익이 나가지고 선물 부분에서 손해 보는 것까지 다 복귀하는 케이스도 생깁니다. 운이 좋아야 돼요. 그런 현상도 생겨요. 근데 만약 내일 지수가 더 빠질 줄 알고 요거 두 개를 사놨어요, 제가. 요거 두 개를 요렇게 사놓고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더 이상 손실을 늘리지 않겠다 하고 딱 해놨는데 선물도 이제 내가 바이 해놓은 게 있고 예, 풋옵션도 사놨어요. 그럼 뭐예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U 이꼬르 C-P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예? 네, 요거 여러분들이 요거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요거 무조건 왜요? 요거 하는 건 이제 전략2니까 요거는 나중에 하고요. 일단 요거 갑자기 생각나서 그런데 전략2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전략2는 여러분들이 저거 다 한 다음에 할 거예요. 일단 급한 대로 전략1만 할 텐데, 자, 내일 그러면 지수가 안 빠지고 지수가 올랐을 때 오히려 내가 여기서 지금 1.5포인트 3포인트 손해보고 있는데 지수가 올랐을 때 내가 해야 될 행동이 뭡니까? 내일 만약에 지수가 올랐어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될 행동이 뭐예요? 내일 만약에. 예, 풋청산을 해야 돼요. 풋청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거 선물 때문에 풋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선물 때문에 선물을 제가 잘못 관리해서 지금 풋을 사놓은 거잖아요. 근데 일반인들이 되게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날 돼가지고 이게 안 빠지고 예? 되게 재밌는 건 어떻게 일반인들이 거꾸로 하냐면 그 다음날 진짜 40포인트 빠졌어요. 예? 이거 그 다음날 40포인트가 빠지면 풋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얘를 40포인트 빠지면 선물을 제거시키고 풋을 유지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막 투기적으로 가려면 이게 아니고 풋부터 제거하고 선물을 가지고 버텨요. 요거 올라올 때까지 기다린다니까요. 그럼 얘는 더 막 수익이 더 크게 나고 얘도 계속 빠지는 거예요. 풋부터 제거합니다. 아이고
어제 복귀한 게 있으니까 천만 다행이다 하고 풋부터 제거하고 선물 올라올 때 팔아야지 그러면 나 플러스 나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풋에서 수익을 그냥 스탑시키고 선물은 선물대로 빠져요. 또 계속해서. 그리고 또 풋 사면 안 되겠다 싶어서 풋을 다시 사놓으면 그때서부터 이제 지수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역사 저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예를 들어서 또 어떤 경우가 생기면 선물을 매수해놓고 얘를 바이해놓고 이제 이게 내려와가지고 내가 풋을 샀는데 풋을 바이했는데 그 다음날 올랐어요. 올랐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제거시켜놓고 여기는 손실을 봤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제거시켜놓고 이거 가지고 이제 줄이는 타이밍을 조절해야 되는데 이게 메인이거든요. 근데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냐면 그 다음날 오르면 선물을 줄입니다. 선물을 줄여놓고 이게 풋이 이렇게 빠졌으니까 풋이 본전만 오면 팔아야지 이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선물은 또 계속 올라요. 선물은 계속 오르고 풋은 또 계속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 여러분들이 저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매매를 할 때 어떤 매매를 할 때 내가 메인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메인이 포커스예요. 메인이. 내가 왜 풋을 샀는지 내가 왜 콜을 샀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근원적인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데 근원적인 부분 가지고 여러분들이 승리를 싸움을 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방향이 정해졌을 때 즉각 내가 곁다리로 했던 콜이나 풋은 예상과 반대 방향으로 왔을 때는 즉각 해치워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콜하고 풋 보면 반대 방향으로 가서 지수가 반전되지 않으면 마이너스가 계속해서 커지는 거 보이시죠? 그거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 같아요. 오늘도 지금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지수가 안 올라가니까 다들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버티고 있는데 여기 지금 20% 빠지냐? 하루 만에 20%면요, 여러분 이거 엄청 큰 거예요. 근데 지금 지수가 지금 몇 포인트예요? 마이너스 별 포인트도 아니잖아요. 지금 마이너스 1.59포인트인데 제가 옵션은 꿈도 꾸지 말라는 게 여기 지금 외가격들은 벌써 막 20% 30% 빠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요거 여러분들이 전략완입니다. 전략완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원래 오버나이트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버나이트 안 되지만 진짜 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왔다. 그리고 손실폭이 내일 무지하게 커질 것 같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판단하셔가지고 뭐 내일 보합에 시작할 것 같아? 이러면 뭐 리스크 관리할 필요도 없어요. 보합에 시작하니까. 근데 그건 아니고요. 상하 방향으로 크게 터질 거에 대비를 하셔야 돼요. 크게 터질 거에 대비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 일단 변동성 체크하고 ATR 확인하고 그 폭까지는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고 콜하고 풋 포지션 조정을 해놓고 그 다음날 생각했던 방향대로 간다 그러면 예 코이나 풋 쪽에서 변동성이 더 커질 것인가 커질 것이니까 끌으면 되는 거고 반대 방향으로 갔을 때는 가차없이 콜하고 풋을 정리를 해놓고 나머지 선물을 가지고 리스크를 줄이는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